BS 한양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2.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2%입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8회전이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BS 시대라고 개막 1년 거창하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사업 단계적 착공, 신성장 먹거리 윤곽. 김호현 기자가 블로터에서 1월 30일 날 보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읽어보니까 홍보성 취재를 해준 것 같아요. 매출인식 임박한 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여수와 광양 일대 융복합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어, BS 한양을 중심으로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개발 사업과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개발 사업이다.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드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총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개발 사업은 BS 한양과 GS 에너지가 각각 60대 40%의 지분을 투자해서 자본 2,425억 원을 조달했다. 여수시 묘도동에 312만 평방메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20만 킬로리터의 LNG 탱크 3기와 배후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탱크 3기 가지고 동부가 LNG 허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1조 1,490억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도 체결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통 건설업의 매출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매력적인 사업 구조라는 평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이라고 표현들은 좀 거창하네요. 그룹 시너지 더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장한다. 솔라 시도는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해 데이터 센터 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또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루풋 회계로 매출이 7,945억 원으로 22.3%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9% 낮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43.7% 증가했는데 스루풋 율로는 33.2%로 4.9%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매출 재료비가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보고요. 또는 어, 그렇지 않다면 수주 매출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는 10.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44로서 0.33, 33%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810억 원으로 338.9%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6억 4,200만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는 영업이익이 331.3%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도 매출원가가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90.5%나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죠. 판매관리비는 1.3%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회사의 주요 산업 연결 기준입니다. 8,088억 원인데 건축 부분이 아직 비중이 높습니다. 53.36%, 인프라 에너지가 31.06%, 이렇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미완성 주택 상가가 그렇게 잔량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네요. 어, 미분양, 미완성 주택 및 상가니까 아직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뜻인가요? 제품은 뭐 이
에너지 부분 뭐 이런 쪽에서 관련된 것 같습니다. 10억 늘고,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한 13억 분이 증가를 안 했는데, 용지가 1146억 원이나 증가를 했네요. 뭘 만들라고 그 부지를 확보한 거겠죠. 어, 그런데 계약 자산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45억 2천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보다 약간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사 원재료 건설 자재액이 변동이 계속 4억 5,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자재까지 모두 외주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자산 변동액이 76억 1,300만 원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기는 합니다. 외주비는 건설업은 외주비를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839억 원, 15.6% 증가했네요.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5,317억 원으로 14%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0.7%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82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509억 원을 뺀 1,314억 6,500만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9.9%, 상대적으로 그 재료 비율은 80.1%로서 0.23%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외주비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A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적용한 거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회사가 제시한 건데, 이게 재고가 증가했으면은 비성분에선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갭이 더 늘어납니다. 이게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게 무슨 근거로 이게 금액이 나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89억 1,100만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전체 재고 자산이 기준이 되니까 1,146억 6,200만 원. 요게 이제 다른 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용지 가격만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갭이 1,057억 5,100만 원 나는데 용지의 증감액이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결론은 89억이 뭔가가 이게 불투명한 숫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되면은 매출원가가 높아져 가지고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에서 용지는 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다. 2단계 PQ 총 제조비용 최종적으로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로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073억 2,500만 원 나갔는데 1,114억 4천만 원, 41억 1,500만 원이 더 높게 재고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추적할 방도는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6억 4,200만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6억 4,200만 원 검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스루프 회계는 재고자산 회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업과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증감까지 외연을 확장해 검증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모두 영업과 구매의 원인으로 재고자산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매출 채권의 변동액은 26억 8천만 원인데 장부상 재무제표상으로는 314억 4,800만 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큰 차이라면 대손상각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매입 채무도 274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재무상태표상으로는 174억 원이 증가가 안 된 거로 되어 있어요. 99억이 또 틀립니다. 계약자산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 정도 차이는 매출 채권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원가 회계는 3억 3천이면은 대손상각 금액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매출과 매입 채무가 불투명합니다. 매출 채권 비일상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혹시 우리는 가공 매출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회계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회계는 무조건 회사를 처음부터 무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유죄라고 생각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인건비 617억 7,300만 원, 4.4%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779명으로 27명이 증가가 됐는데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57만 1억 570만 원 예상이 됩니다. 하자 보수비가 많이 나가네요. 그런데 2.2% 감소했고 지급 수수료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많이 나가네요. 337억 8천만 원.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6.8회전으로 18.5%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5%가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일단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0.3회전으로 3분기라면은 0.75 정도 돼야 되는데 0.4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능력을 아직 발휘를 못하고 있다. 어, 용지 같은 경우를 꽤 많이 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3회전, 매입 채무 회전율이 지급 속도가 4.5회전, 수금 속도는 약간 빨라졌네요. 두퐁 ROI 자본 회수율 10.6%가 되겠습니다. 이 아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한다는 거. 근데 역방향일 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을 제가 논리적으로 좀 표현해 본 것입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동일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어, 건설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도 있는데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단순 평균으로는 3.9% 하락했는데 가중 평균으로 48.3% 범위 내에서 1.7% 하락했습니다. 1, 2차에서도 다 하락했다고 추론을 했는데 지금 판매 가격은 건설업 같은 경우에 어, 좀 나오질 않죠. 잘 아파트 가격 뭐 평당 표준 분양 가격 이런 거는 얘기했는데 분양 가격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동일 방향에서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원재료 및 외주비 단가가 하락하고 수주 판매가는 인상이 돼야 된다. 어,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어요. 외주비 단가도 아마 하락했지 않았느냐? 글쎄요. 근데 노임 단가가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입증 실패입니다. 투명하게 가정은. 현금 흐름 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942억 1,900만 원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476억이지만은
그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비용 등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이자도 돈을 번 거니까 준 돈도 벌은 돈에서 주는 거니까 현금으로는 942억 1,900만 원 벌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310억 원이다. 그리고 최종 476억 원의 현금이 이때는 잃었다가 아니고 유출이 됐다. 왜냐? 이거가 순이익은 늘었기 때문에 어디에 그럼 돈이 유출이 됐느냐? 비유동 자산에 519억 8,700만 원 자본적 투자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현금 흐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채권자로부터 1,496억 9,900만 원 빌렸는데 아무래도 용지를 사기 위해서 빌린 것 같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2.7%, 50%가 넘으면 경영권을 뺏기게 되어 있는데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현재는 레드죠.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요거는 제가 이 자본반동포에서 찾는 것은 생략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투하자본 뽑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자 부채, 비이자 부채, 그래서 납입자본 성장률, 연결 그 영업 잠정 실전에는 자본 잠식률 뭐 이런 걸 하는데 자본 성장률로 봐야죠. 근데 자본금이 아니고 납입 자본금으로 봐야 타당할 것입니다. 12.6배 기업이 성장했습니다. 50 몇 년 된 회사인데 크게 그 성장은 못했다고 봐지네요. 이 잉여금률 1154%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폿은 편하게 그 예측할 수 있는데 원가 회계는 좀 복잡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손익분기점 양식을 채용해서 운영경비에다가 1 더하기 25%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쓸 것이다. 그래가지고 목표이익도 25% 증가해서 요거를 스루폿율로 나누면은 9,931억 원 연말 매출액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을 서로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면은 매출 재료비도 1 더하기 25%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당 그뭐 납품 단가다 건설 평당 뭐 톤당 가격이라든지 99만 원에 했다고 보면은 98,000원 남는 거로 돼 있다. 10만 원을 좀 목표로 했는데 좀 깎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재고 회전율을 좀 올려라. 아, 2.6% 조금만 해도 1조 원을 이제 10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운영 경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0만 원 돈을 넘길 수 있다. 이게 이제 톤당 100만 원으로 비율을 한다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 회계는 어떻게 할 거냐? 총 제조 비용부터 계산해 내죠. 총 제조 비용이 8억 아니 8,194억 원인데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원가가 올라버리죠. 재고가 5% 증가하면은 매출원가는 내려갑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더해가지고 판매관리비가 25% 증가한다. 그 다음에 뭐 생산재료비, 가공비도 25%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반 거죠. 그러면은 뒤에서 더해 올라가면은 9,884억 원 재고가 감소할 때는 이거 받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조금 작게 받아도 이익이 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로 계약을 할 거냐? 뭐 맥시멈 나와도
9,880억이니까 계약을 원가 회계대로 어, 요거를 혼당 단가로 그냥 다시 환산해서 98만 원에 하면은 9만 2천 원 남고 재고 증가할 때는 10만 원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98만 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라고 계획을 세울 거예요. 원가 회계는. 그리고 견적을 낼 때는 아무래도 이 100만 원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부풀림했는데 2만 원 깎였어요. 그 생색을 내면서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남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재고 회전율 2.6% 올리는 만큼 요것도 더 판매를 수주,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거 빨리 끝내가지고 일찍 끝낸다면은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서 가지고 100만 원 다시 환원하면은 영업이익이 1천억 원이 나온다.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죠. 자, 그래서 스루프 회계하고 원가 회계의 차이를 자, 스루펫은 99만 원 받아야 됩니다. 이거 깎으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 중소기업이 뭐 그 매출 재료비나 노무비 뭐 이런 것들 전가 그러니까 반영해야 된다라고 일본 중소기업에서도 법까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뭐 그거 흉내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99만 원에 판매가 된다면은 98,123원이 남는데 그 원가 회계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하면은 에, 적게 나옵니다. 그 6천 원 정도 적게 나오고 재고 증가하면은 스루풋 회계보다 3,487억 원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죠. 무엇으로 의사결정할 거냐? 저는 계속해서 스루풋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란 건 없죠. 장부 가격이 1주당 한 16만 8,700원인데 기업 공개를 하면 한 20만 원 넘게 공개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5% 이상 주주는 보성이 86.1%, 이기승 씨가 8.08% 가지고 있는데 보성의 또 최대 주주는 이기승 씨로 36.25%, 광주를 전라남도 광주를 연고지로 한 건설 회사로서 전라남도에서 좀그 그 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이런 쪽으로 그 발전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스루풋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합니다.